그 다음으로 쌍비교 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비교 분석법은 이한비교 순위 결정법이랑 약간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n개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똑같이 n 곱하기 n-1을 해주고 2를 나눈 횟수만큼 비교를 해서 아이디어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앞에 거는 두 개씩 비교하면서 단순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를 이렇게 적었죠. 근데 여기서는 점수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통은 1점, 상당히 중요한 2점, 매우 중요한 3점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의 비교에 통해 가지고 점수를 기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은 똑같이 비교표를 준비를 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맨 왼쪽 계열에 비교 대상들을 다 적고 상단에도 다 적습니다. 위에 행에 적는 거고 그 다음 쌍비교를 수행을 하죠. 아이디어 각상을 비교해서 선택된 아이디어를 빈칸에 기록한다. 그리고 나서 이때 아이디어의 중요도에 따른 점수를 괄호 안에 기록한다죠. 요 앞에 이게 지금 이한 비교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계를 계산을 하고 오른쪽에 쭉 정리를 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그럼 저 예시를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예시를 보면 총 똑같죠. 4개 아이디어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표를 그리면 A, B, C, D, B, C, D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한 비교 분석법이랑 똑같은 횟수로 비교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4 곱하기 4-1 그리고 나누기 2가 되죠. 그럼 총 6회가 되는 거고 각각의 비교해서 선택된 아이디어를 여기다 적습니다. A, B를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은지 적고 A, C를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은지 적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한 비교 순위 결정법과 차이점은 점수를 기입을 하는 거죠. 보통이면 1점, 중요면 2점, 매우 중요면 3점 이렇게 보면 가로를 쳐서 점수를 쫙 적어놨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각 아이디어의 선택의 순위, 이한 비교 순위 결정법과 같지만 중요도에 따라 기록한 점수를 합한 결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어떤 게 많이 선택됐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거라면 이거는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점수가 높은 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경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아까는 C가 가장 좋은 우선순위를 가졌는데 점수를 부여하면서 A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쌍비교 분석법과 이한 비교 순위 결정법을 잘 이해를 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스마트폰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 또 V40이죠. 각각 비교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차이는 여기에 가로를 해서 점수를 기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D가 6점으로 가장 많죠. 그럼 아이폰, C는 노트 9, A는 S9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쌍비교 분석법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중순위 결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가중순위 결정법은 가중치를 부여한 평가 기준을 기초로 아이디어의 순위를 매기는 방법. 자, 아까는 그냥 점수를 줬는데 이거는 지금 평가 기준을 기초로 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 평가 기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가중치를 부여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회의를 통해서 평가 기준을 선정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의 기법과 다른 점은 이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n개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중순위 결정법으로 비교를 하려면 각 평가 기준에 대해서 n 곱하기 n-1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근데 평가 기준의 개수가 n개다. 그럼 여기다 n개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예시를 또 통해서 알아보면 그 전에 가중순위 결정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뭔가요? 평가 기준을 도출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 자꾸 브레이밍이라고 하네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팀원끼리 회의를 해서 평가 기준을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평가 기준을 선정을 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에서 굉장히 다양한 평가 기준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딱 중요한 것만 뽑아내는 거죠. 이 평가 기준이 너무 많으면 정확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도록 평가 기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가중치들을 다 더했을 때 1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맨 왼쪽 열에 도출된 아이디어를 맨 위쪽 행의 평가 기준과 가중치를 기록한 가중순위 행렬을 만든다. 이게 차이가 되네요. 평가 기준과 가중치. 그 후에 각 평가 기준에 대해 도출된 아이디어의 점수를 이한비교 순위 결정법 또는 쌍비교 분석법을 활용하여 기록한다. 그래서 각 아이디어의 점수에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곱하여 가중 점수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여기 보면 각 기준에 대해 도출된 아이디어의 점수를 먼저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줘서 그 가중치를 곱해줘서 총점을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총점을 기준으로 아이디어의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순위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부분이죠. 최적회 선정에서 타당한지 검토하고 최종 순위가 높은 아이디어를 최적회로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아이디어가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A, B, C, D가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 가중치를 3개로 뒀다고 합시다. 1, 2, 3. 여기 지금 1, 2, 3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4개, 평가 기준이 3개니까 이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가중순위 행렬을 만들 수 있고 각 평가 기준에 대해 4 곱하기 4-1 나누기 2, 6회죠. 그리고 평가 기준이 3개니까 총 18번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전의 방법들은 A랑 B를 비교하거나 A랑 C를 비교하고 A랑 D를 비교해서 어떤 게 나은지 선택을 하고 했던 게 이한비교 분석법이고 쌍비교 분석법은 거기에다가 점수까지 부여를 한 거였죠. 자, 이거는 각각의 2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정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A는 1, 그 다음에 가중치는 2, 가중치가 아니죠. A 여기 1, A2, 그 다음에 A2 이렇게 선정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1, 2, 2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 또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 요 가중치를 두고서 A를 BCD와 비교를 했을 때 몇 번 선택됐냐를 나타내는 게 1이고요. 여기에 가중치 0.5가 나중에 가해지는 거죠. 그럼 0. 곱하기 1, 2 곱하기 1, 2 곱하기 0.4가 총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점수에 대해서 최종 순위를 선정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우리가 요약한 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한비교 분석법인가요? 이한비교 분석법, 결정법을 수행을 먼저 하고 특정 가중치의 특정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한 가중치를 옆에다 기입을 해주는 거죠.
대신 이때 우리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아까 말했듯이 이 가중치들의 합이 1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자, 스마트폰 ABCD를 만약에 가중순위 결정법으로 비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총 비교 횟수는 4 곱하기 4-1 나누기 2죠. 6입니다. 6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의 평가 기준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4를 곱해서 총 24번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중치를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총 1이 되게요. 이거는 이제 요약된 표이지만 여기서 2가 나왔다는 거는 A를 B랑 비교하고 A를 C랑 비교하고 A를 D랑 비교했을 때 A가 선택된 게 2번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지금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C를 A랑 비교하고 B랑 비교하고 D랑 비교했을 때 3번 C가 선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총점을 계산한 후에 순위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아이디어 평가하기를 수행을 해보죠. 즉 우선순위 결정법을 활용을 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이한비교 순위 결정법을 활용한 여행지 결정입니다. 방학 동안 친구들과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여행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후보지는 경주, 부산, 군산, 제주도, 홍도, 설악산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한비교 순위 결정법은 몇 번이 선택했는지만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경주부터 설악산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그 후에 경주는 기록할 필요가 없고 부산부터 설악산까지 쭉 기입을 하고, 자, 부산과 부산은 비교할 필요 없으니까 X 치고, 그 다음에 군산과 부산도 이미 사전에 요 앞 그 행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X를 하는 거고, 이렇게 쭉 X 먼저 쭉 쳐줍니다. 쳐주고, 자, 이거 비교를 합니다. 1번 경주랑 부산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좋은지 선택을 해서 여기 적고, 경주와 군산을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은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쭉 선택을 해서 나열을 하죠. 그 후에 가장 많이 선택된 거 순서로 표시를 합니다. 설악산은 5번, 제주도는 4번, 경주는 3번, 부산, 군산, 홍도는 각각 1번씩이죠. 자, 그러면 이한 비교 순위 결정법을 활용하면 설악산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사례 2, 쌍비교 분석법을 활용한 버킷리스트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단짝 만들기, 동아리 활동, 해외 교환학생, 해외 봉사활동, 특허 등록, 유럽 배낭여행, 성적 우수 장학생.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죠. 근데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쌍비교 분석법을 활용하여 각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중요도 점수에 따라서 보통은 1, 중요는 2, 매우 중요는 3으로 채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만들 수가 있죠. 버킷리스트가 뭐 1번부터 쭉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2번부터 쭉 나열이 되죠. 1번은 표시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전에 비교했던 것들은 이렇게 X를 다 칩니다. X를 다 치고 쭉 치는 거죠. 제가 다 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단짝 만들기와 2번 동아리 활동이죠. 이 동아리 활동을 비교해서 어떤 게 나온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뭐 좋으면 3점, 뭐 중간이면 2점, 안 좋으면 1점 이렇게요. 그래서 쭉 나열을 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냐? 자, 1번이 선택된 거에 점수가 옆에 적혀 있죠. 이 점수들을 쭉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점이 나오는 거고 최고 점수는 3번.
뭔가요? 해외 교환학생이네요. 자, 이 경우는 18.5로 거의 압도적으로 1위를 했네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18점인 3번 해외 교환학생이 선택이 됐겠네요. 자, 사례 세 번째. 가중순위 결정법을 활용한 의자 개선 아이디어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된 의자 개선 아이디어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스피커 의자, 컵홀더 의자, 가방 옹거리 의자, 지진 대비 의자, 책꽂이 의자, 운동 벤치 의자가 있네요. 자,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평가 기준을 도출을 합니다. 자, 이 기법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한 비교순위 결정법 그리고 쌍비교 분석법이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좀 더 복잡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편의성, 장식 기능, 실용성, 개발비, 시장성, 생산성이 선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평가 기준을 나열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가중치를 적어줘야겠죠. 총 다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해주고, 첫 번째 이한 비교 순위 결정법에 따라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 말은 편의성이랑 장식 기능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시급하냐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횟수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최종 평가 기준을 선정을 합니다. 평가 기준을 비교하여 실용성, 편의성, 시장성, 생산성, 장식 기능, 개발비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었고, 이 가운데 실용성, 편의성, 시장성, 생산성을 평가 기준으로 선정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평가를 위해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가 기준에 이렇게 점수를 적어줍니다. 가중치. 물론 이걸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는 건 돼야 된다는 사실은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가중순위 행렬을 만들었죠. 여기에 각 평가 항목들을 이렇게 적고 가중치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뭘 적어야 될까요? 선택된 횟수를 적겠죠. 이 실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많이 선택됐냐 그거를 여기에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가중치를 곱해서 점수를 만들어주고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이 총점을 기준으로 최종 순위를 선정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가중치를 곱했을 때 5가 된다는 얘기니까 가중치가 가해지기 전에는 몇이 나왔는지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게 몇 번 선택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중점수 계산, 제가 아까 앞에 말했던 거죠. 자, 실용성 측면에서 스피커 의자는 다른 의자보다 5번이나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가중치가 0.4니까 여기 2.0 점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점수를 다 더해서 여기 적습니다. 이 점수에 더해서 여기 적고, 이 점수는 여기 적고, 이 점수는 여기 적고, 이 점수는 여기 적습니다. 그래서 점수별로 기준을 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순위를 결정하고 최적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적 순위에 최적해 선정을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최적 순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총점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선택했던 책거지 의자보다 스피드 의자의 활용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최종 순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든지, 어쨌든 최종 순위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적해를 선정을 합니다.
최종 순위가 가장 높은 스피커 의자를 최적회로 선정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최적회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최적회를 선정 후 아이디어를 구체하기 전에 최적회가 진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또한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사람과 환경이 안전한지 등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총 3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평가 기준이 중요한 게. 그래서 최적회 평가 방법, 점검 사항 여기 쭉 나오죠. 최적회가 진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는가 해서 yes or no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성 평가 문항의 예를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 목적에 대해 만족하는가, 최적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자부심이나 자기불신을 가지고 있는가, 최적회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영향력을 충분히 검토했는가, 자신의 결정을 계속 고수하는가, 다른 요구나 필요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흔들리는가, 더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빨리 포기했는가. 이게 이제 도덕성 평가 문항의 예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정성 평가 문항의 예. 최적회가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최적회가 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최적회를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최적회의 모든 결과가 더 심각한 다른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지 충분히 조사했는가. 최적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검토했는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